지금 값을 컴포넌트에서 값을 전달하고 다시 하위 컴포넌트에서 함수를 이용해서 부모 컴포넌트에다가 네가 시킨 함수의 결과는 얘야 라고 해서 알려주는 방식을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다 시킨 거예요. 부모가 다 시킨 거를 자식 요소는 실행만 했을 뿐이에요. 그 결과가 여기에 출력이 된 거죠. 어디 갔어? 여기에 결과가 출력이 된 거라고. 그죠? onClick이라는 속성 안에 함수를 실행했더니 이 함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녀석은 우리가 누구한테 시킨 거니까 addNumber한테 이 함수 여기 onClick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알려줘 라고 시킨 거고, addNumber 루트에서는 야 부모가 이거 시켰는데 내가 직접 하긴 그렇고 네가 해 라고 해서 또 누구한테 addNumber한테 시켰어요. addNumber는 그걸 또 받아서 결과를 사용자가 입력한 건 이거래요 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 그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또 누구한테 여기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숫자를 적고 플러스를 누르면 기존의 숫자에 더해집니다. 리덕스를 쓰려면 리덕스의 컴포넌트들을 다운로드 해야 되니까 함수들을 다운로드 해야 되니까요. 터미널에 가서 터미널에서 npm install redux라고 할게요. npm install redux npm install redux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리덕스 기능을 쓸 수 있게끔 소스를 다운로드 한 거고, 그러면 다운로드 한 거를 임포트 해야 이제 쓸 수 있겠죠?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값이 바뀌면 그 값이 바뀐 거를 중앙에 스토어라는 녀석을 두고 걔가 방송을 해서 값이 바뀐 걸 반영할 녀석이 있으면 걔가 그 방송을 듣고 수정할 수 있게끔 한대요. 그 방송을 듣게 하려면 방송국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방송국을 만들겠습니다. 스토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app.js와 같은 루트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소스 폴더에 가서 파일 이름은 store.js 만들게요. store를 만들어요. 상점을 만듭니다. 자, 상점에서 우리 컴포넌트 만들 거니까요. rcc 해서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일단 만들고요. 얘도 컴포넌트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상단에 리덕스를 가져올게요. 클래스는 아니고요. 이게 문법이 다르겠구나. 임포트하고 일단 리덕스 사이트에 가봅시다. 매뉴얼을 보면서 할게요. redux.js 사이트 좀 가볼까요?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됩니다. 얘도 한글이 있을 텐데 앞에 KO 해볼게요. 리덕스 앞에다가 KO. 언어에서 바꾸실 수도 네, 저 오른쪽에 있죠? 주소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매뉴얼을 보고 리덕스의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게 눌러볼게요. 자, 설치 이렇게 해서 얘는 프로젝트까지 한 다음에 기존의 프로젝트를 여기는 만들면서 npx create app하고 my app을 만들면서 리덕스까지 같이 쓸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다 추가할 거면 이렇게 하는 거래요. 우린 지금 여기까지는 됐죠? 얘로 하든 얀에 add 리덕스에서 추가를 하든, 다시 사이트에서 여기 시작하기를 눌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npx create app에서는 앱을 만들면서부터 얘를 쓸 거면 이렇게, 근데 앱을 만든 다음에 리덕스가 필요하네 라고 해서 이후에 설치할 땐 요렇게 또는 이렇게 한대요. 자, 기본 예제를 보면 상단에 요게 있어야 합니다. 카피가 있네. 자, 이거 복사해 볼게요. 복사. 되셨습니까? 자, 스토어.js에다가 화면과 같이 넣어 볼게요. 자, 스토어.js 최상단에 이렇게 해주고, 기존에 이것도 바꿔야 돼요. 문법이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도 복사해 오겠습니다. 리덕스에서 스토어를 차리는 방법은, 자, 지금 얘가 펑션형으로 되어 있네요. 자, 펑션 카운터라는 걸 만들고 어쩌고 해서 스테이트 액션 해서 할 일이 있는데요. 위에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패치를 이용해서 디스패치를 이용해서 이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디스패치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바뀐 거를 얘가 방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얘한테 구독을 하는 애들이 있으면 여기 subscribe가 있죠? 구독을 하는 애들한테다가 저 값들을 쭉쭉쭉쭉 전달을 해줄 겁니다. 내려와 볼게요. 또 다른 내용이 있나? 그 다음에 뭐 없네. 자, 일단은 얘도 지금 컴포넌트의 일종이니까요. 우리가 다른 데서 얘의 결과를 받으려면 이것도 엑스포트를 해줘야 돼요. 엑스포트를 하고 얘의 결과는 얘가 함수가 하는 거는 펑션 한 다음에 매개변수 2개를 넘기래요. 2개는 현재의 상태랑 그러니까 이 상태는 여기 안에 값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초기값을 지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얘가 작동할 때마다 액션이라는 거 안에 타입을 이용해서 여기에 값이 만약에 이건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여기에 타입이 만약에 increment 뭐 추가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의 초기값에다가 1을 더한 걸 출력해줘. 만약에 요 액션의 타입이 케이스, decrement라는 케이스라면 그러면 기존의 스테이트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줘.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기본값을 출력해줘. 라는 뜻이에요. 얘를 그대로 쓸 건데 우리는 이 결과를 다른 데서 쓸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엑스포트도 하겠습니다. 예, 이거 문법이 다르니까. 엑스포트 디폴트까지는 똑같다. 예, 그냥 지우고요. 자, 이 부분 리덕스에 있는 건 교재랑 크게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부족하면 교재를 보시는데 자, 엑스포트 디폴트에서 얘의 결과는 create to라는 함수의 결과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좀 전에 우리가 본 거는 그냥 출력을 하는 거였고 우리는 함수명을 만들고 출력을 해볼게요. 펑션 2개의 매개변수를 쓴대요. 저는 state랑 action이랑 이렇게 2개의 매개변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메뉴에 create store 함수를 로드하고 이 함수는 2개의 매개변수를 활용한대요. 첫 번째 매개변수로는 state, 즉 여기에 쓸 데이터를 담을 변수명을 지정한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액션이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이 데이터에 가해지는 액션이라고 보면 돼요.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 행위의 타입이 앞서 본 거에서는 increment, decrement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있었고 우리도 비슷하게 구분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안에 중괄호 안에다가 if문을 작성해서 써볼게요. 자, 저 스테이트 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초기에 저 값이 만약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undefined라고 해볼게요. 소위 값이 없으면 그냥 기본값 return 해서 number라는 값으로 0을 출력해줘 라고 할게요. 우리가 지금 다른 컴포넌트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던 앱이나 넘버가 add number root나 쓸 수 있는 앱jet에 쓸 수 있는 넘버라는 건 객체로 돼 있었으니까 지금 객체로 해서 초기화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사용자가 add number라는 컴포넌트에서 입력을 안 하면 기본값은 0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 다시 볼게요. if 이 액션은 뭐라고 했냐면 사용자의 액션의 타입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액션의 타입이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액션은 객체로 들어오고 그 객체 안에 타입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액션의 타입이 써볼게요. 액션의 타입이 만약에 increment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써도 돼요. 물론 설계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 뒤에서 쓸 거예요. 만약에 얘의 타입이 increment라고 한다면 increment는 더한다는 뜻이에요. 더한다라고 하면 return 얘가 결과를 우리한테 또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면 여기서 또 ES6의 새로운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던 거 나오는데요. 기존의 state라는 녀석 안에는 기본값이 원래 0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플러스를 누르면 기존의 값이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 값을 배열로 일단 받아옵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배열을 통째로 가져오는 게 뭐가 있었냐면 프레드 연산자, 프레드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점점점 하고 배열명을 하면 이 점점점 배열명 자리에 저 배열명의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와요. 이게 저 배열을 복사하는 아주 기존 배열을 복사해서 새 배열을 만드는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요. 점점점. 배열명. 자, 그걸 그대로 여기에도 써볼게요. 기존의 값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거기에서 일부만 바꿀 거예요. 여기 안에서 number라는 속성 안에 있는 값만 바꾼다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number라는 값은 state라는 속성 안에서 우리가 number, 여기 state 안에 우리가 number라는 변수의 값을 지정을 할 거거든요. number에다가 액션으로 넘어온 거 중에서 size라는 걸 우리가 받을 겁니다. 액션으로 넘어온 거 중에서 size. 그러면 이 액션에는 지금 타입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타입 액션에 넘어오는 건 타입이라는 것도 넘어오고 액션으로 넘어오는 거는 size도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얘를 넘기는 건 add number까지 가야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app.js에서 했던 거를 이제 방송국에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했던 거를 여기에 이제 안 쓰고 이 app.js는 저 스토어에서 바뀐 값을 이제 단순히 받는 것만 할 거예요. 해주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리액트로 하는 것들을 개발자 도구에서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우리가 크롬에다가 익스텐션을 하나 설치했었죠. 크롬에다가 개발자 도구 보면 우리가 여기에 컴포넌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아까 우리 프로젝트로 가보면 프로젝트의 개발자 도구를 보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컴포넌트를 봐서 여기에 이 컴포넌트들이 값이 뭐가 전달되고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되게 편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리덕스도 개발자 도구가 있어요. 여기 익스텐션을 깔 수 있는 그거를 주소를 드릴게요. 잠깐만요. 같이 가봅시다. 크롬에서 도구 더보기 확장 프로그램 가볼게요. 도구 더보기 확장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에서 여기 왼쪽 하단에 크롬의 웹스토어 열기. 웹스토어 열기에서 리덕스 데브툴이라고 검색해볼게요. 클릭해서 크롬에 추가해볼게요. 리덕스 데브툴. 이거를 설치하면 우리가 리덕스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서 값들이 어떻게 바뀌고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스토어에서요. 여기 스토어에서 설치한 확장 프로그램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잖아요. 사용법 좀 잠깐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스토어에서도 바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사용법이 있어요. 이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리덕스의 데브툴 페이지 혹시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웹사이트 가볼게요. 여기 추가 정보의 웹사이트 들어가서 내려볼게요. 얘를 리덕스 스토어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그러면 바로 개발자 도구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베이직 스토어 보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스토어를 만들었으면 맨 뒤에다가 어떻게 추가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윈도우에 블러블러블러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래요. 그러면 해당 리덕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에서 개발자 도구에서 모든 항목들을 속속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부분 찾았습니까? 플러스 돼 있는 부분 찾았습니까? 그거를 우리 거에도 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윈도우부터 해서 여기까지만 참조하시면 됩니다. 복사해 볼게요. 윈도우부터 데브툴 어쩌고저쩌고 익스텐션 해서 있는 코드 복사해 볼게요. 이걸 아까 create store라는 함수의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주는 거예요. 얘를. 아까 create store라는 매개 변수가 할 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create store 여기 함수 안에 지금 넣은 거거든요. 그 뒤에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엔터 할게요. 엔터 하고 여기에다가 콤마 한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좀 전에 복사한 걸 넣습니다. 모양새가 이렇게 됐어요. 원래 그냥 한 줄로 쭉 이어서도 되는데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create store의 두 번째 매개변수로 이 합장 프로그램에다가 로그나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줘 라는 얘기가 됩니다.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보면 아까 state가 지정 안 돼 있으면 숫자를 0으로 하자. 그리고 increment면 기존의 값에다가 사이즈를 더해서 return을 하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여기 스테이트의 기본값을 출력하자. 여기도 리턴이 있어야 됩니다. 스테이트. 자, 지금 이 create store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 2개를 넣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매개 변수 하나 안에는 또 매개 변수 2개를 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얘한테다가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을 어디에서 우리가 시킬 거냐면 add number에서 일을 시킬 겁니다. add number에 가봅시다. 이 녀석한테 일을 시키는 방법은 이 store라는 저 방송국한테 일을 시키는 방법은 아까 매뉴얼 페이지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뒤로 가야 되나? 여기. 쟤한테다 일을 시키는 방법은 요렇게 스토어에다가 디스패치하고 너한테 쓸 수 있는 얘가 아까 여기 액션의 타입을 지정하고 스테이트에도 값을 지정할 때 얘한테 값을 2개를 넘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2개를 넘길 때 우리가 add number에서 디스패치를 이용해서 얘한테 일을 시킬 수 있대요. 스토어에 디스패치 가보겠습니다. 방송국에다가 이거 해줘라고 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add number JSX 가보시겠습니다. 자, 좀 전에는 우리가 누구한테 값을 전달했어요?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얘 부모한테 전달했거든요. 또 그 부모한테 또 전달했고, 그게 아니라 이젠 부모한테 전달 안 해요. 전달 안 하고 스토어한테 전달을 합니다. 여기에서 얘한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주석 처리할게요. 누구한테 전달한다고요? 스토어한테. 스토어한테 값이 바뀌었으니까 디스패치는 패치가 붙이다, 디스패치는 디스트리뷰션의 약자여서 밖에 배포하다는 뜻이에요. 즉 스토어한테 이거 방송해줘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이? 한글로 막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라고 하면 디스패치에다가 객체로 해서 매개 변수 2개를 넘길 수 있대요. 매개 변수 일단 타입이라는 매개 변수에는 자, 값을 더하는 거래 라고 해서 여기에서 increment라고 지정한 거예요. increment. 소문자라서 입력해도 되고 문자로 입력해도 되고. 그래서 아까 생뚱맞게 왜 increment라는 게 뭔데 구분을 하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얘한테 발송을 할 때 그냥 값이 바뀐 거는 increment라는 타입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액션 객체로 들어오고 지금 액션이 지금 객체죠. 지금 객체란 말이에요. 이 객체 안에 타입이라는 속성, 타입이라는 변수의 값으로 increment를 누구한테? 이 스토어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increment라고 한다면 기존의 값에다가 추가해서 그 결과를 return해줘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그 다음에 뭐를 넘겨야 돼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도 넘겨야지. 그 값도 넘겨줍니다. size라는 속성의 값으로 얘의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여기 있었죠? this의 state의 size에 있었어요. 걔를 넘겨줍니다. 기존의 ES5에서는 세미콜론 찍어야 되는데 안 찍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방송국 스토어에다가 값이 바뀐 거의 타입은 increment고 값이 바뀐 거의 값은 size라는 변수명에다가 넘겨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은 스토어, 방송국은 여기에 타입이 increment니까 기존의 값이 뭔든 간에 그거에다가 더해서 결과를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국에서는 이제 값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값이 바뀐 걸 누가 받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 기존에 여기에서 우리가 값을 바꿀 때 기존에는 위에 올려서 스테이트 값을 바꿔서 아래 요소에 여기가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얘한테 전달 안 했죠. 여기에 스토어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다가 값을 바꿔줬어요. 그럼 바뀐 값을 최종적으로 받는 건 이제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에 값이 바뀐 거를 구독하면 되는 거거든요. subscribe해서 가볼까요? 아까 매뉴얼에 가고 다시 한번 매뉴얼을 보면 지금 에러가 나오고 있는 거 맞아요? add number JS에서 야, 네가 쓴 거 이건 뭐냐? 정의되어 있는 거 아닌데. 그러면 끊고 import 해줍니다. import.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store from 같은 폴더 안에 있었죠? 같은 폴더가 아니지. 이건 지금 컴포넌트 안에 있죠? 아니 이거 잠깐만. 예, 경로 좀 볼게요. 컴포넌트죠. 그러니까 한 칸 나가야 있죠. 한 칸 나가서 스토어에 있죠.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에러 안 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거 입력을 하면 방송국에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그걸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아까 우리가 리덕스에 뭐를 설치한 겁니까? 데부트를 설치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다가 20을 입력하고 개발자 도구 좀 볼게요. F12 개발자 도구에서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리덕스에 데부트 있어요? 거기에서 오픈 이너 패널에서 볼게요. 아, 이렇게 열리는 거였군요. 해당 페이지에서 마우스 우클릭 데부트 오픈 이너 패널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사용자가 이제 얘를 값을 바꿔볼게요.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꾼 다음에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어때요? 여기에 보이십니까? 넘버가 0에서 10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타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crement라고 되어 있대요. 확인됐어요? increment 여기에서 add number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add number 여기에서 타입을 increment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입력하고 add number하고 버튼을 클릭해 보면 지금 얘가 언제 작동해요? 버튼을 클릭해야지 그때 이 store of dispatch가 작동하잖아요. 버튼을 클릭해야 돼. 요거. 자, 값이 어쨌든 스토어에 이제 여기에서 매뉴얼에서 얘가 이제 값을 바꾸는 것 같고 그걸 구독하는 건 subscribe 한대요. subscribe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어디에 가서 디스플레이에 가서 디스플레이 넘버에 가서 하면 되죠. 그죠? 자, 지금 이 부분 찾으셨습니까? 그대로 복사할 거예요. 복사해서 얘가 근데 설명이 되게 자세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에 다 몰아놨을까요? 분리가 돼 있으니 일단 복사합시다. 누구한테 가서 이제 이 방송국에서 바뀐 거 스토어에 바뀐 거를 우리 여기 디스플레이 넘버라는 컴포넌트에서 구독을 해서 받아오겠다는 얘기니까 디스플레이 넘버 컴포넌트 안에 디스플레이 넘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받아오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우리가 기존에 넘버 1이라고 해놨네. 어쨌든 여기 이제 상관없이 이거 안에서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넘버라고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넘버. 그러면 여기 위에 스테이트를 만들고 이제 누가 바꾼 걸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스토어에서 발송해 준 걸 가져와서 여기 넘버로 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아니지. 얘도 스테이트로 바꿀게요. props라고 하면 부모가 만들어준 속성으로 받아오겠다는 얘기고 이제 우리가 부모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스토어에서 직접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 컴포넌트 안에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스테이트. 그죠?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서 넘버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쓰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저장할 거 어디 있어요? 여기에 저장할 거가 아까 방송국에서 내어주잖아요. 그죠? 방송국에서 얘가 그 결과를 내어준단 말이죠. 아까 방송국에 있는 걸 가져오는 방법은 이렇게 한대요. 스토어에 subscribe 해서 얘를 쓴답니다. 그죠? 요거 이제 복사는 해놨고요. 자, 함수를 더 만들고 한번 해볼게요. 넘버라는 거는 스토어에서 얘의 값을 가져오는 건 요거거든요. 스토어의 get state 찾았습니까? 스토어의 get state 예, 써볼게요. 스토어의 get state에서 저 state에서 우리가 지금 방송해주는 거에서 우리가 무슨 값을 가져와야 되냐면 아까 add number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지, 스토어 좀 다시 한번 봅니다. 스토어에서는 우리한테 뭐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계속 우리한테 리턴을 뭘 해주고 있죠? 넘버를 우리한테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기본값 아무것도 안 했으면 숫자 0을 출력해주고 있는 거고 인크리먼트는 더해가지고 그 결과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준 걸 가져오는 방법은 좀 전에 get store 한 다음에 get store 하면 이 녀석이 우리한테 반환을 해주는 게 객체로 들어온대요. 그 객체 안에서 넘버라는 속성 안에 있는 값을 우리는 받아오면 돼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넘버에서 get state로 가져온 거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방송하는 모든 객체 중에서 넘버라는 속성 안에 있는 것만 가져와 라고 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어를 써야죠. 그죠? 그렇죠. 여기도 스토어를 쓸 수 있게끔 임포트를 해줘야죠. 얘가 여기 한 칸 나가서 있죠? 스토어.
이렇게 해서 스토어를 쓸 수 있게 해주고 스토어에다가 getState를 이용해서 제가 방송하는 것 중에 그 값 중에서 넘버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서 그걸 여기에 저장을 했고 그걸 여기에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getState라고 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한 번 바뀐 값은 가져오는데 계속 바뀌는 것들이 반영이 안 돼요. 계속 바뀌는 것들이 반영이 되려면 아까 그 스토어에서 방송하는 걸 뭐 해야 되냐면 구독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구독을 해야 합니다. 구독하는 것도 써볼게요. 컨스트럭터를 만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스테이트도 사실은 이 안에 넣을 수 있겠는걸? 일단 만들고 컨스트럭터를 만드는 기본 문법은 이래 썼어요. store라는 거에 subscribe 안 돼요. subscribe 하는 거에서 지금 얘는 초기 값을 출력하는 건 되지만 나중에 바뀐 걸 출력하는 건 안 돼요. 처음 초기 값을 출력하는 건 되지만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때그때 바뀌는 거는 구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독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바꿔줘야 된다고요? 스테이트의 값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얘 안에 할 일 해서 누구를? 스테이트의 넘버 값을 바꾼대요. 스테이트의 넘버 값을 바꾸려면 함수 써야죠. this의 스테이트의 set state에서 set state 해서 뭘 바꾼다고요? 넘버를 다시 받아와요. 아까 새로운 값을 받아오는 거 제가 방송하는 값을 가져오는 건 이거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기 안에서 펑션을 썼기 때문에 bind this를 해줘야 되겠네요. 아니면 ES6로 바꾸든가 ES6로 바꿔볼게요. 바꾸는 게 늘 헷갈리니까 ES6 이게 지금 매개 변수가 없죠? 매개 변수가 없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다가 기술을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요거 기존의 펑션 할 일은 지우고 얘도 안 써도 되겠네. 네, 요렇게 bind this 안 쓰고 ES6로 바로 바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초기 값은 맨 처음에 걔가 기본 값으로 방송하는 그 값을 받아와서 넘버라는 변수에 담고 그걸 출력하고 있고 나중에 바뀐 값을 받아오려면 subscribe를 해서 구독을 넣어놔야 구독을 해서 다시 이 넘버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 set state로 바꾼 걸 출력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초기 값을 출력한 거고 여기는 지속적으로 바뀌는 걸 구독을 통해서 바뀐 값을 그때그때 갱신을 받는 거고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속성들을 초기화하는 문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어디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얘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값을 이거를 그대로 또 여기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였죠. 원래 속성을 초기화할 때 이렇게 썼으니까. 잠깐만, 뭔 오류냐? 아, 여기서 이렇게 쓰려면 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this state 이렇게 바꿔야지. add component 이 display number를 this로 바꾸고 밖에 놔둬도 됩니다. 근데 constructor가 원래 이 안에서 쓸 속성들을 초기화하는 명령어니까 여기서 쓸 변수명에서 초기화할 때 쓰는 문법이었어요. 작동을 하나 봅시다. 30 플러스 어떻습니까? 이제 바뀌죠? 네,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한 게 스토어라는 방송국을 만들고 add number에서 값이 바뀌면 방송국의 디스패치를 이용해서 제보를 해요. 바뀌었다고. 그러면 스토어는 내부적으로 항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토어는 지금 별도로 여기에서 방송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무조건 값이 들어오면 리턴하는 게 얘 역할이에요. 그죠? 어떤 거든 계속 얘는 리턴해서 밖으로 방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러고 여기에서 그 수시로 방송하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뀐 걸 받으려면 subscribe를 해야 된대요. subscribe 할 일에서 원래 초기 값은 어디 갔냐? 원래 초기 이제 여기 있구나. 원래 초기 값은 여기에서 받아서 출력을 했고 바뀐 것까지 계속 받으려면 subscribe를 통해서 this state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얘는 밖에 있어야 되고 안에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냐면, 아까 얘한테서 받아서 이렇게, 얘한테서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던 그 구문은 이제 전혀 필요 없어요. 아까 props로 계속해서 네가 쓸 수 있는 함수는 onClick이야. 네가 쓸 수 있는 함수는 onClick이야. 그 onClick 안에 맥에벤스 하나씩 넣어서 결과를 알려주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했던 부분이 필요 없어요. 스토어에 직접 제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앱에 가서 뭐가 필요 없다고요? 앱에 가서 onClick 얘가 필요 없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워도 되고 지워요. 또 누구한테 가서도 네. 이제 속성으로 얘가 할 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또 어디 가서 add number root에 가서 add number root에 가서 여기서도 여기에서 네가 쓸 수 있는 함수는 이거야라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도 필요가 없어요. 지워요. 마찬가지로 누구도 display number도 앱에서 스테이트로 바뀐 값을 여기에 전달해줬고 그 스테이트로 바뀐 값을 또 props로 얘한테 전달했었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값을 받아서 처리했었지만 이제는 바깥의 방송국에서 직접 받거든. 그러니까 아까 내려서 하라는 그 코드가 필요 없죠. 속성명으로 해서 얘한테 네가 출력할 넘버는 얘야. 또 네가 출력한 넘버는 얘야라고 했던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가볼까요?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부터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에서 우리가 네가 쓸 수 있는 넘버라는 속성 안에다가 값을 넘겨줄게. 이게 필요 없죠? 지워요. 또 디스플레이 넘버한테 가서도 그건 아까 우리가 이미 바꿔놨죠? 네. 됐나요? 자, 앱JS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앱JS에서 얘한테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한테다가 이 숫자 보여줘라고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이것도 지우고. 또 뭐도 지워요? 얘도 지워줘. 얘도 필요 없어요. 자, 리덕스를 이용해서 방송국을 하나 차렸더니 우리가 이제 번거롭게 여기에서 값을 아래로 내리고 그걸 또 야, 네 함수의 결과 몇이니? 야, 10이요. 그래? 그러면 그것도 부모한테 전달해 줘야 돼. 스테이트를 바꿔 줘야 돼. 바뀐 걸 또 얘한테 전달해 줘야 돼. props로. 이런 과정이 지금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스토어 하나만 있으면. 그렇죠? 스토어 먼저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컴포넌트가 복잡해질 것 같다. 그냥 부모에서 바로 하이로 받아서 출력하는 거 정도는 그냥 만들어도 되는 거지만 하이에 물고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 할 때는 뭘 만드는 게 좋을 거다? 네, 스토어를 만들고 하면 좋겠다. 그 스토어의 값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자, 이게 완료본입니다. 완료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